자, 그럼 이번에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또 갈등이나 피해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호준 기자, 앞서 비극적인 어떤 사례도 봤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층간소음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자, 어떤 소음이 가장 큰 문제인가요? 네, 신고된 층간소음의 대다수는 지극히 일상적인 행동입니다. 걷거나 뛰는 소리가 전체 3분의 2가 됐고요. 망치질 소리와 같은 생활소음이 그 뒤를 잇는 대표적인 층간소음 신고 사례였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듣는 사람에 따라서 피해로 느낄 수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층간소음을 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죠? 네,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층간소음은 사람이 뛰거나 걸어서 나는 직접 충격 소음이 있고 또 텔레비전이나 음악을 틀어서 나는 공기 전달 소음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직접 충격 소음의 경우에는 낮에는 1분 평균 43데시벨이면 층간소음으로 인정을 이게 받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가? 참고로 피아노 칠 때 44데시벨 정도 나거든요. 또 공기 전달 소음 역시 5분 평균 45데시벨 이상이면 층간소음입니다. 자, 이번 여수 사례를 보면 이웃들 간에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부터 했더라고요. 자, 소음 피해를 겪는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까? 우선 일단 당사자들끼리 직접 얘기하면 다툼으로 번지기 쉬우니까 피하시는 게 좋고요. 네.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내가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사무소는 필요하면 직접 집에 가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해결하지 말고 이제 제3자를 좀 통해서 해결하자는 건데 또 외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와 국토부가 각각 운영하고 있는 층간소음 센터가 있습니다. 변호사나 주택관리사와 같은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하고요. 중재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제 층간소음을 측정한 게 1,600건 정도 되는데 층간소음으로 인정받은 건 7% 남짓입니다. 예상보다 층간소음을 인정받은 게 좀 작긴 하네요. 근데 이런 조정 절차나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텐데 자,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층간소음을 좀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바닥을 두껍게 하면 층간소음이 그만큼 적어지겠죠. 법으로 2014년부터 모든 공동주택 바닥 두께는 210mm 이상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문제는 법이 바뀌기 전에 만들어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 바닥 공사를 다시 할 수 없는데요. 그렇죠.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지금 잘 들었습니다.